8장 고타마 붓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아?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3일 2021년 한국 웨비나 지구 행성을 위한 열린 문이 되기. 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예수께서 말했듯이 너무 많은 그리스도 교인이 예수와 현대 기술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합니다. 분명 많은 불교 신도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2500년 전의 내 모습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서구 현대 사회의 모습 사이에서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세계의 주님이라는 이 행성의 영적인 공직을 맡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공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분명 이 영적인 공직의 목표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나는 빈곤을 퇴치하려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려면 성저메인과 예수의 설명대로 오직 기술적 해결책만이 존재하기에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2500년 전 내가 지구에 육화했을 때 당시 지구 인구는 지금과 비교해서 훨씬 적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적어도 내가 육화했던 지역의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사회에 기반을 두어서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농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고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은 유지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농업사회에서 영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물질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수도원이나 은거처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당시에는 꽤 현실적인 모델이었지만 농업사회가 끝나고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활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농업사회는 적합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한 사회라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괜찮은 정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용자원이 좀 더 균등하게 배분됐다면 극단적인 빈곤은 상당히 완화됐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기술뿐 아니라 사고방식, 이념, 특히 많은 구체적인 형태들을 띠는 이념이 문제지만 이 모든 형태가 일반 대중과는 전혀 다른 생활 수준을 가진 소수 엘리트의 존재를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와 같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반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몇 가지 그룹 혹은 계급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이런 일반적 이데올로기의 한 예입니다. 내가 2500년 전 육화했을 때 내가 도왔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과 사회의 의식 수준이 이런 일반적인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농업사회로 힌두교가 지배하던 곳이었는데 인간을 4계층으로 아주 명확히 구분하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했으며 이 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힌두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만들고자 했던 종교는 그런 카스트 제도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 종교였습니다. 오늘날 불교를 살펴보면 분리의식이 스며들어 불교도와 비불교도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가 존재합니다. 어떤 종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종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승려들이 일반 신도들보다 더 우월하고 심지어 일반 신도들조차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일반 대중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 내가 사람들이 이원성 의식을 극복함으로써 초월하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이렇게
분리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원성 의식이 기반이 되어 이런 종류의 분열을 만드는 방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상승 마스터들이 주었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준 가르침에는 추락한 존재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이 추락한 존재들은 좀 더 극단적 형태의 이원성을 지구에 가져옴으로써 지구가 하향 나선을 타도록 했던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지구에 육화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회는 이원성 상태에 있었지만 추락한 존재들에 의해 공격적 형태의 이원성이 지구에 시작됐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물질계의 파워 엘리트로 육화하기도 했지만 감정, 멘탈, 정체성층에도 다양한 그룹으로 존재합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큰 계획의 일환으로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다루려는 주제는 통제입니다. 지구에 있는 어떤 사회는 그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독재 정치일 수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 히틀러의 독일, 마오쩌둥의 중국, 현 북한 체제 등 기타 많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독재 국가의 경우 어쩌면 추락한 존재들이 꽤 높은 정도로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지만 과거의 독재 체제였던 나라의 경우 추락한 존재들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심지어 소비에트 연방과 같이 통제가 강했던 나라에서도 추락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과거에 지구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들은 자신들 심리 상태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말했나요? 추락한 존재들은 이원성 의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이원성 의식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압도되었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한 상태가 되어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자신을 이원성 의식과 완전히 동일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원성 의식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인간이 이해하는 모든 영역 중에 특정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분야를 절대적이고 참되며 우월한 이데올로기, 우월한 종교 등의 지위로 높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여기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분할 기준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를 규정하는 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통제권을 갖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통제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생각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원성 상태에서는 전체의 한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요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 순간 근본적으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회귀한다는 여력학 제2법칙을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 법칙은 사실 균형을 맞추려는 우주적 원리를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균형의 법칙 또는 여력학 제2법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 법칙은 모든 것이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하며 계속되는 점진성을 보장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원성 상태에 빠지면 여러분은 자신을 이런 지속적이며 유지 가능한 성장과 분리한 채로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존재의 성장 대신에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 특정한 엘리트만의 성장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전체로부터 어떤 것을 취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소그룹의 사람들이 전체로부터 어떤 것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균형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고 전체가 이렇게 균형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이 우주의 균형 법칙은 다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불균형 상태라도 다시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또 다른 극성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 마스터들이 말해왔던 이원성 의식의 한 가지 특성이며 이원성 의식 상태에서 누군가 한 극단을 만들면 동시에 그 극단에 반대되는 또 다른 극단이 생깁니다. 이것은 철학자 헤겔이 말했던 변증법인데 하나의 아이디어나 이론이 정의되면 여기서 반이 생기고 이 둘 사이 투쟁의 결과로 새로운 상태, 즉 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합 또한 다시 새로운 정의되어서 또 다른 반이 생기고 결국 이런 투쟁이 이어지는 과정이 무한히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런 정반합을 통한 변증법적 방식이 진보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헤겔의 통찰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반합 이론은 불균형 상태에서의 작동 방식입니다. 균형 잡힌 상태에서는 성장하면서도 어떤 투쟁이나 반대가 없고 두 극단 사이에 어떤 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행성의 균형 잡힌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체를 높이고자 합니다. 전체에서 나머지를 희생하면서 일부만을 높이려고 할 때만 불균형, 반대, 그리고 변증법적 투쟁이 생깁니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지구상의 불균형한 상태를 보고 갈등 없는 좀 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불균형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론은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불균형의 어떤 한 형태가 조화롭고 온전한 사회로 이끌 수 없고 단지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을 낳을 뿐입니다. 나는 왜 추락한 존재들이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추락한 존재들이 어떤 한 아이디어, 한 그룹의 사람들, 한 종교를 우월한 지위로 격상시킬 때마다 또 다른 반대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락한 존재들은 절대 위협받지 않는 영원한 통제력을 갖는 상태를 꿈꾸지만 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통제에 반대하는 혹은 통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나 위협은 추락한 존재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라서 이들은 반대편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이원성에 기반을 둔 이데올로기에는 항상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파괴해야 하기에 투쟁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끝없는 투쟁은 이원성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럼 추락한 존재들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추락한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른 마스터들의 말한 것처럼 아바타가 처음 지구에 육화했을 때 우주적 출생 트라우마를 겪었듯이 추락한 존재들도 상승 마스터들을 대면하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혹은 트라우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트라우마를 겪은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 이후 추락한 존재들은 상실감을 주는 이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해 분열되고 격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상태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원성 의식으로 인해 항상 반대편이 생겨나기에 추락한 존재들의 이런 시도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반대편이 존재하면 항상 또 그에 반대되는 편이 생겨서 한 쌍을 이룹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추락한 존재가 예를 들면 어떤 종교를 우월한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추락한 존재는 만일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이 종교를 따르고
이 종교에 대해 어떤 도전이나 반대가 없다면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추락한 존재는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됐다고 느낄 수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추락한 존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추락한 존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평형 상태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평형 상태에서 추락한 존재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추락한 존재에게는 오직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런 상태만이 통제하는 상태입니다. 이 추락한 존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코 물질 세계에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으며 도전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 상태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